엄마, 저번에 오빠가 밥 먹을 때 국을 안 줬다고 좀 삐졌어요. 처가에 오면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분 좀 풀어줘요. 오해라고 애기하면서요.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했다고? 나도 좀 서운하구나. 너네들이 불쑥불쑥 찾아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 것도 모자라 뒤에서 불평했다니? 엄마, 불평했다는 게 아니고 사위가 그냥 서운했나 보다 하고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니? 강서방도 내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손주 봐줘도 고맙단 말 한마디 한 적 있니? 처음에는 그저 남자니까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해서 나도 서운했지만 참고 넘겼다. 그런데 대접을 못 받았다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대접을 해야 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속 좁게 행동하세요? 그냥 가서 오해였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둥글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뒤에서 불평을 해? 내가 무슨 밥 차려주는 식모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와서 애기하라고 해라. 아, 답답해. 엄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너 나가서 그 잘난 강서방한테 대접해주거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김순영 씨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던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영 씨의 아침은 딸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빨래를 널고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딸 지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급하게 약속이 생겼어요. 선율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순영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늘 그렇듯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은행에 들러야 했고 냉장고도 텅 비어 장을 봐야 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니? 미리 말해주지. 아우, 엄마. 저도 방금 알았단 말이에요. 1시간 후에 데려다 줄게요. 엄마가 안 봐주시면 저 오늘 큰일 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순영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는 늘 이런 식이었죠. 자신의 일정이 먼저고 엄마의 계획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1시간 후 지연이가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 살배기 선유리를 데리고 온 지연은 현관에서 구두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서둘러 말했죠. 엄마, 저 가볼게요. 선율아, 이따 엄마가 데리러 올 거야. 아, 그리고 엄마. 선율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밖에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순영 씨가 뭐라도 말하기도 전에 지연이는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현관에 널브러진 선유리의 가방을 보며 순영 씨는 또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은행은 가볼 엄두도 못 낼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밥 해줄까? 선유리를 안아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순영 씨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설거지를 하려 하면 선유리가 욕실에서 물장난을 치고 빨래를 개려 하면 옷가지를 다 흐트려 놓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선유리의 투정에 순영 씨는 서둘러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으깬 감자를 만들고 달걀찜도 쪄냈죠. 그런데 막상 밥을 차려놓고 보니 선유리는 텔레비전만 보며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선율아, 할머니가 맛있게 해줬는데 먹어야지. 싫어. 나 이거 안 좋아해. 그렇게 점심시간은 손주 선유리와의 실랑이로 흘러갔습니다. 겨우 몇 숟가락 먹이고 나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죠. 집안일은 뒷전이 된 채 온종일 선유리의 울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딸이 다 크고 나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육아란 정말 힘든 거였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혼자가 아닌 사위 민석과 함께였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선율이 잘 있었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이가 선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순영 씨를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민석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희 저녁 먹고 가도 될까요? 지연이가 어머님 음식이 너무 그립다고 해서요. 순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침에 해둔 반찬 몇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선율이 돌보느라 장도 못 보고 저녁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구나. 오늘은 반찬도 없는데. 에이, 엄마. 반찬 많이 없어도 돼요. 그냥 집밥만 먹어도 좋으니까. 지연의 말에 순영 씨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있는 반찬이라도 내어놓고 밥을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사위 민석이가 딸 지연이에게 무어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국이 없네. 그 말을 들은 지연이 곧장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국 없어요? 민석 오빠가 국 없으면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순영 씨는 불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예고도 없이 와서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못마땅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면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아우, 엄마도 참. 혼자서 적적할까봐 같이 식사해드리려고. 우리가 일부러 찾아온 건데, 앞으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딸 지연이의 말에 순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와주는 게 순영 씨를 위한 것인 양 말하는 딸의 태도가 순간 너무 서운했죠. 그래, 내 생각 해주는 건 고마운데 안아주면 나야 고맙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딸 지영이와 사위는 당황하더니 말을 이었죠. 에이, 엄마 또 삐지셨다 꼭 진심하고 반대로 말해요. 왜? 너네들 오면 일만 늘어나서 밖에서 만나는 게 좋지. 그렇게 막상 안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자 급하게 말을 돌렸죠. 밥상을 차리고 먹는 내내 사위 민석은 반찬을 골라 먹으며 장모님, 이 김치는 좀 신 것 같은데요? 사위 민석이의 말에 딸 지연이 얼른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음엔 김치도 좀 새로 담가주세요. 오빠가 신김치는 못 먹거든요. 순영 씨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려면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길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딸과 사위는 도와주기는커녕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선유리는 피곤했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죠.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지연은 그날 하루 종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순영 씨의 하루는 늘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휘둘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자식들의 태도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하루 종일 허리도 펴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탓에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영 씨의 일상은 며칠 후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선율이가 감기가 더 심해졌잖아요. 순영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선율이를 봐줬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선율이가 어떻게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선율이 감기 기운 있으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요. 대체 어떻게 애 하나 못 보시는 거예요? 좀 더 조심했어야죠. 아니, 딱히 밖에 나간 적도 없는데 이상하다. 엄마,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밤새 열나고 기침하는 애 돌보느라 잠도 못 잤다고요? 순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의 말투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죠. 아휴, 됐어요. 앞으로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맡겨야겠어요. 거기는 그래도 애 봐주실 때 말씀을 잘 들으시거든요. 지연의 말은 순영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주도 제대로 돌볼 줄 모르는 할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비교하는 말투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좋겠구나. 순영 씨의 담담한 대답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반응이 의외였던 걸까요? 엄마, 그게,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내 말이 맞아. 나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안사돈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에휴, 엄마 또 삐지셨다, 그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전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고 없이 딸 부부가 불쑥 찾아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위가 코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좀 냄새 나지 않아요? 순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늘 맡던 집 냄새가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진 걸까요? 아,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냄새가 안 빠졌나? 딸 지연이 얼른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새 환기 자주 시키세요? 민석 오빠가 냄새에 예민해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영 씨는 말없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차마 추워서 창문을 닫자는 말도 못했죠.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녁 뭐 하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하고 있었다. 아, 오빠가 요즘 김치찌개는 잘 안 먹는데. 다른 거 없어요? 너네 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 나 먹으려고 한 거다. 불만이면 집 근처 식당 가서 먹고 와. 아니에요. 근데 엄마, 요리하실 때 손은 씻고 하신 거죠? 딸 지연이의 말에 순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죠. 그걸 왜 묻니? 내가 언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위생에 예민해서요. 저번에 시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사위 민석이는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지적하며 부엌을 들락날락했죠. 매번 찾아올 때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에 돌처럼 쌓여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영 씨는 거의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딸 부부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씩 음식에 대한 평가를 했죠. 김치찌개가 좀 짜요. 밥이 좀 설익은 것 같은데. 딸 지연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민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난 딸은 일어나며 순영 씨에게 다가와 애기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민석 오빠가 밥 먹을 때 국을 안 줬다고 좀 삐졌어요. 처가에 오면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분 좀 풀어줘요. 오해라고 애기하면서요.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했다고? 나도 좀 서운하구나. 너네들이 불쑥불쑥 찾아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 것도 모자라 뒤에서 불평했다니? 엄마, 불평했다는 게 아니고 사위가 그냥 서운했나 보다 하고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니? 강서방도 내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손주 봐줘도 고맙단 말 한마디 한 적 있니? 처음에는 그저 남자니까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해서 나도 서운했지만 참고 넘겼다. 그런데 대접을 못 받았다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대접을 해야 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속 좁게 행동하세요? 그냥 가서 오해였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둥글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뒤에서 불평을 해? 내가 무슨 밥 차려주는 식모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와서 애기하라고 해라. 아, 답답해 엄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너 나가서 그 잘난 강서방한테 대접해 주거라. 그날 밤 순영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바쳤는데 언제까지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순영 씨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순영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매일 아침 쓰지도 않는 방을 청소하고 누군가 올까봐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는 이 생활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명절 때였습니다. 이틀 내내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고 치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사위 민석은 밥상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죠. 장모님, 이 김치찌개 좀 짠 것 같아요. 다시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밥도 좀 설익은 것 같고. 그때도 순영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웃집 최 씨가 들렀다가 한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원룸이 딱이야. 우리 동네 새로 지은 건물 있잖아. 거기 가봤는데 깔끔하더라고. 혼자 살기 딱이야. 요즘 노후에 관리하기 힘들면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그때 딸 지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 예고 없는 방문 통보였죠. 엄마, 내일 저희 갈게요. 오빠가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대요. 순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안하다. 내일은 안 될 것 같구나.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이사 준비 중이야. 이사요? 어디로요? 원룸으로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딸 지연이의 놀란 목소리. 네? 원룸이요?
엄마 미쳤나 봐요. 무슨 원룸이에요? 답답하게. 순영 씨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왜? 내가 원룸에서 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그야 당연하죠. 저희가 갈 때마다 어디서 자고 밥은 어디서 먹고. 순영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는 시원한 웃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 네? 너희들 편하자고 내가 이 큰 집 지키고 있는 줄 아니? 이제는 나도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갑자기가 아니야. 강서방이 음식 투정할 때, 내가 이것저것 트집 잡을 때 그때마다 다 참았는데 이제는 지쳤어. 다음 날부터 순영 씨는 본격적으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둘러보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죠. 대형마트 근처의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정말 좋죠? 새 건물이라 깨끗하고 보안도 좋고 무엇보다 관리하기 편해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처럼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팔면 목돈도 생기고 관리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 터였죠. 그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순영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올까봐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니 마음도 가벼워졌죠. 이사날 예상대로 지연과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둘의 표정이 굳어졌죠.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좁아서. 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주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 주방으로는 음식도 제대로 못 하시겠어요. 냉장고도 작고. 순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너희 올 때마다 큰 상 차릴 일도 없겠다. 아쉬워서 어떡하니? 다음 날부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큰 집을 치우느라 허리가 아플 일도 없고 누가 올까봐 냉장고를 가득 채워둘 필요도 없었죠.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것만 사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원룸으로 이사하고 나니까 엄마 집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고 싶으면 오면 되잖아. 거기선 좁아서 가족끼리 쉴 수가 없잖아요. 순영 씨는 말을 자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시댁이 있잖니? 쉬고 싶으면 거기로 가고 내가 보고 싶을 때나 오거라.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 거야. 그렇게 순영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무리할 필요도 없는 삶.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여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영 씨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누군가의 엄마나 장모가 아닌 그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됐구나.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오자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본가에 모일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엄마,
이번 명절에는 어떡하죠? 순영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떡하긴? 너희 시댁에서 편하게 보내. 아니, 저희 엄마 댁에 가려고요. 여기? 원룸인데 어떻게 오려고? 좁아서 다들 앉지도 못하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들떴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시락이랑 다 싸가지고 갈게요. 순영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 되지. 여기 주방도 작은데 설거지는 어디서 하려고?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 명절 당일 결국 고집을 부리더니 딸과 사위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도시락과 반찬통을 한가득 들고 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죠. 엄마,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죠? 작은 테이블에는 겨우 두 사람이 앉을 자리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쪼그려 앉아 불편한 자세로 밥을 먹어야 했죠. 불편하지?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쩜 그렇게 고집이 셀까? 순영 씨의 말에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밥상에 둘러앉아 편하게 먹던 게 떠올랐나 봅니다. 장모님, 화장실은 어디? 아, 화장실? 저기 있는데 좀 좁아서 불편할 거다. 강서방은 키가 크니까 더 불편할 텐데. 사위는 머쓱한 표정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저희 이제 시댁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거기는 넓으니까 편하게 쉬러 가거라. 그리고 사돈께서 강서방 입맛에도 딱 맞춰 주실 테니까 더 편하겠구나. 순영 씨의 말에 사위는 더욱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장모님 음식을 투정했던 게 생각났나 봅니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처럼 김치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여긴 주방이 좁아서 제대로 된 음식을 할 수가 없어. 냄비 2개만 올려도 자리가 없는걸.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는 오지만 더 이상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일은 없었죠. 대신 순영 씨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생기고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죠. 순영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이웃들과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내 시간이 생기니까 좋더라고. 어느 날은 지연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시댁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자꾸 저희 오지 말라고 하셔서요. 눈치도 많이 주시고. 순영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니? 그래도 늦지 않았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이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넓어 보였죠.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됐구나.
주말이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치우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죠. 대신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가끔은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은 순간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명절이 다가올 때면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저희가 잠깐 들를게요. 불편하시지 않게 금방 가고. 알았어. 그런데 밥은 먹고 와. 여기서는 제대로 된 상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고 오자 어때? 이런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게 된 거죠. 엄마. 그래도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였어요. 이제는 너무 그리워요. 그래? 그때는 맨날 불평불만이던데.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너희도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네.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 찾아오는 일도 없고 부담스러운 기색도 없어졌죠.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순영 씨에겐 천국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순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찾은 자유지만 그래서 더욱 달콤한 자유였습니다.